자, 지금부터 2부로 진행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원양산업의 이제 활로를 모색하기 위한 방안들, 좀 희망적인 이야기들을 우리 한번 제시해보고, 오늘도 해수부에서 원양산업 과장님 또 오셨으니까 지금 또 그리고 4차 원양산업 종합발전 계획도 이제 수립되어 있는 발표를 2028년도까지 이제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좀 더 첨언을 더할 거, 뭐 안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진행 이런 방법으로 했을 때 좀 더 원양산업을 활로를 열 수 있지 않겠나, 이런 희망적인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좀 아까 이제 발표는 역순으로 우리 이성일 부경대 해양생산 시스템 관련 교수님부터 이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일입니다. 뭐 아까 제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이제 현황이나 또 저희가 같이 가야 될 과제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대신에 저는 이제 아까 해기사 신규 양성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대학 측면에서의 입장을 조금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어업과 관련돼서 매년 한 30명 정도의 학생들이 배출되고 있고, 그 중에 적을 때는 한 3명의 학생이 이제 선박으로 가고, 평균 한 대여섯 명 정도가 지금 현재 매년 그 선박의 해기사로 진출을 하고 있는데, 저도 지금 이제 학교 간 지는 한 2, 3년밖에 되지 않은 상황이라 뭐 많은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지는 못했지만, 저도 이제 한 2, 3년 있으면서 그 우리 이제 그다음에 수산업 이런 부분, 특히 더더욱이나 이제 저희 부경대 같은 경우에는 원양업과 또 크게 관련이 있다 보니까 학생들과 그와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많이 면담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이 큰 기업들이 있는 이 수산회사 쪽으로 가게 되면 무슨 일을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그 상황들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매년 배출되는 그 선후배들이 여러 명, 수십 명씩 되고 하다 보니까 그 상황들이 이제 계속 인수인계가 되었던 상황이면, 지금은 학교 내에 이제 학생 수도 준데다가 실제 선박에 또 배출되어서 나가는 친구들도 많지 않고, 또 최근에 코로나 문제 여러 가지 등등이 있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이 정보들이 많이 단절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단절이 되어 있다 보니까 실제 이 배를 타고자 하는 친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친구들은 과연 이걸 해서 뭘 할 수 있나요? 라고 이제 저희들에게 이제 질문을 또 묻는 경우들이 있어서, 저는 이제 계신 이제 업계의 분들께 저희는 좀 요청을 좀 드리고 싶은 사항은, 약간 이제 이 현장 실무 체험 과목이라는 이런 과목들을 하나 좀 같이 학교와 그 다음에 업계가 같이 좀 개설을 해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실무와 관련된 이론적인 부분들은 이제 우리 학교에서 가르쳐준다 하더라도, 실제 현장과 관련된 사항들, 그 다음에 회사에서 이루어지는 업무와 관련된 일련된 과정들, 자, 이런 것들은 저희가 또 회사에 학생들을 조금 보내서 실제 실무 학습을 하면서 좀 그런 부분들을 기술도 습득하고, 그리고 실제 우리나라 이 원양업 회사들이 또 어떤 일을 하고 있으며, 나중에 우리가 이쪽을 진출했을 경우에는 장래에 어떠한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약간 이제 미래 희망적인 포부도 같이 좀 심어줄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좀 같이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좀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짧게 임팩트 있게 이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회사에서 실무학습 뭐 이거 되게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지금 해운 쪽에서 보면은 그 승선 이후에 배를 타고 난 뒤에 이제 직업이 어떤 게 있을 수 있느냐, 승선 경험으로 이후에 육상에서 이제 근무를 하면서 뭐 도선사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선박 관리 업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직업 만들 수 있으니까, 젊은 시절에 조금 고생을 하더라도 그 고생했던 게 향후에 나의 직업 진로 관리나 뭐 직업 관리에서 오히려 도움이 더 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좀 제시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산 쪽에서도 뭐 그런 어떤 경로, 직업 경로 같은 것들 제시하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다음은 그 정명화 한국수산개발은 실장님이 좀 희망적인 말씀을, 뭐 제안 같은 거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희망적인 부분 어떤 거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앞서 오징어 얘기해 주셨는데 작년에 BBNJ가 발효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우리나라 FAO 41회국 포함해서 이제 한 50척 정도가 조업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이제 지역수산기구가 마련되지 않은 지역에서 이제 조업을 한다는 게 아마 비규제업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수산기구 설립에 대한 논의가 이미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호주를 중심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서 저희가 좀 이참에 거기에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어장을 지킨다는 측면에서 이제 지역수산기구를 설립하고 우리의 목소리가 많이 반영된 지역수산기구의 규범을 한번 만들어 보자는 뭐 그런 측면에서 조금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으면 좋겠고 그 부분을 저도 이제 해수부에다가 그런 좀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업계에서도 조금 많이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어선원과 관련해서 어선원 굉장히 중요한데 작년에 동원회 얘기를 들어보니까 해외에서 고등학생들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수산계 고등학교에 입학을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 그런 계기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뭐 외국인 학생들이 이제 한국의 고등학교 때부터 교육을 받고 뭐 대학까지 가서 이제 한국 원양 어선에 승선할 수 있는 그런 지원 제도를 조금 많이 좀 해준다고 하면 이제 그런 학생들이 한국에 조금 더 많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또 가능하다면 정부 차원에서 ODA를 활용해서 뭐 인도네시아든 뭐 베트남이든 우리가 외국인 어선을 많이 데리고 있는 외국인 어선원이 많이 오고 있는 국가에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어떤 어구라던가 뭐 어법이라든가 이제 어선원을 양성할 수 있는 ODA 사업을 한번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사업일 것 같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이 기재부든 해수부든 이런 선사의 이익을 위함이 아니라 우리나라 원양 산업을 유지하기 위한 어떤 하나의 방법으로 이제 ODA 사업을 제안한다 뭐 이런 차원으로 좀 ODA 사업을 좀 발굴하고 제안해 나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이런 내용은 또 원양산업협회에서 또 여러 가지 좀 역할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 예,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전국 원양산업노조에서 박진동 위원장님께서 지금 아까 이제 뭐 문제점과 뭐 이런 걸 말씀하셨고 앞으로 해결해 나갔으면 하는 제안 같은 거 선사도 있으시니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언 문제에 대한 건 우리 업계에서 익히 잘 알고 계시고 있습니다. 있고 단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해결을 하려는 노력이 좀 더 필요하다. 좀 유집사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고요. 첫 번째로 이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부분은 지금 현재 부합제, 즉 비율급제 임금 형태를 하루빨리 좀 탈피해야 되겠다. 이게 생산수단이나 다른 업종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은 지금 전체 선박 개념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것을 개별 근로계약도 체결이 가능할 것이고 또 현재 비정규적인 근무 형태가 정규직화되어서 순환근무를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도 가능하지 않겠나. 그러므로서 좀 더 인력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각종 제도 개선에 대한 부분은 이거는 당연히 차별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개정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이거는 저희뿐만 아니고 업계와 같이 또 정부와 같이 개정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근로 환경 개선에 관한 부분인데 지금 장기적인 문제는 저희들도 사합의로 해서 계약기간 내일에 입항할 수 있는 걸 의무화되어 있지만은 최근에도 우리
외부 영향으로 인해서 올해부터는 1년 이내에 입학하는 걸로 자구책을 마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또 우리 외국인 선원들에게는 조업 기간 중이라도 휴식 시간을 부여할 수 있는 그런 그 제도를 지금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인 선원들에 대한 휴식 시간 부여나 근무 시간 적용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근무 시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선언법의 어떤 선언에 대한 전부 다 제외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차별적인 부분이 너무 오랫동안 방치되어 왔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정부와 함께 이걸 개정을 당연히 해야 되겠다. 또 휴게 시간에 이런 것도 의무화시키는 게 이제는 현실에 맞는 그런 제도지 않겠나 그리 봤습니다. 그다음에 외국인 회계사 도입에 관련된 사항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다른 산업, 다른 업종에서도 상당히 이 부분의 원양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원양에서 합의를 하고 풀어주게 되면은 당장 내항도 지금 풀어달라고 엄청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선원들에서 상당히 입장이 난처한 그런 위치에 있고 그러다 보니 오히려 지금 반대 의견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가장 비근한 예로 해운과 같은 경우는 작년 연말에 여러 가지 방안을 갖다 발표했지 않습니까? 노사 정합의로 인해서. 그런 어떤 그 해결책을 마련하고 도입하면은 명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그냥 데리고 왔다가는 다른 업종이나 학계나 그 노동에 반대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같이 좀 강구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에서는 지난번 그 이번에 제4차 원양산업발전 종합계획에 선원 수급에 대한 추진 과제가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오랫동안 그동안 이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도 이런 방안들이 계획은 수립이 되어 왔었는데 이게 제대로 시행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발 계획만 붙이지 말고 좀 시행되고 개선될 수 있도록 우리 좀 추진해 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아까 지금 국가 필수 산발 지정도 역시 같이 포함되고요. 그다음에 이 우리 업계의 어떤 의견보다는 우리가 57년도 지난번 말씀에서도 나오셨는데 저희들이 오래전부터 원양 역사관이 필요하다. 반드시 또 후기들한테 원양업에 대한 걸 개선을 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오래전부터 역사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우리 또 협회와 같이 용역도 해서 필요성을 또 해왔었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원양 역사관이 반드시 건립될 수 있도록 같이 관심을 가져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원양 역사관 꼭 성공하시길, 건립되길 또 꼭 바라겠습니다. 이 선원 인력 관련돼서는 이게 원양의 글로벌 스탠다드를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기준을 맞추려는 노력이나 국내가 안 그러면 선도적으로 좀 가야 될 그런 부분도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제 옵저버 하시면서 이용길 시인께서 또 선장 경험도 있으시고 이래 해가지고 좋은 말씀 되게 많이 해주셨는데 아까 이제 그 대안도 말씀해 주시는데 좀 더 원양산업 활로를 모색하려면 어떤 게 좀 더 있을 수 있겠는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양산업 활로라는 것이 그냥 어선이 많이 늘어나고 고기를 많이 잡아오는 게 이게 활로가 아니나 싶은데 그러자면 일단은 활동할 수 있는 무대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들이 너무나 좁아져 갖고 조업을 할 수 있는 데가 벌써 없는데 그나마 이제 정부라든가 또 노력이 필요하면 그 조업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열릴 수도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데가 이제 저는 다니다 보니까 북양 저기가 지금 북양 빨간 오징어 우라사키 저런 거는 완전 텅텅 비 있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 대만 중국 배들이 아마 조업을 할 겁니다. 조업을 할 건데 그런 쪽에서 이제 배들을 활용해 보는 것도 좋고 그렇게 생각하죠. 어장 갖고 가는 거.
그 페루 저런 데도 옛날에는 저희들 있을 때는 페루도 한국 배들이 많이 출어를 했는데 몇 년 사이에 가보니까 이제 한국 배들은 지금도 출어하는지 모르겠는데 몇 척 없고 거의 중국 배들이 막 엄청 들어와 있더라고요. 막 배가 부딪힐 정도로 그래 배가 많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런 쪽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대응이 늦지 않았나 싶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제 찾아면 한국 배들이 출어할 수 있는 어정이 생길 것도 같은데 거기에 대한 이제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그러면 거기에서 잡을 수 있도록 배들이 좋아져야 되는데 원래 장비빨이라 안 하니까 배들이 좋고 막 이래야 되는데 지금 한국의 소유한 배들은 연령이 많이 돼갖고 외국 배들하고 경쟁하면 경쟁력에서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북태평양에서 꽁치 잡을 때만 해도 저희는 이제 한국 배니까 그때 막 중국하고 대만 배들이 엄청 쏟아져 나올 텐데 그 배들하고는 경쟁이 안 돼서 일단은 뭐 할게 뭐 수산 제품을 잘 만들어서 하자 했는데 배 성능이 떨어지니까 똑같이 고기를 잡아도 거기서 나온 제품은 걔들 그 나라 게 더 좋고 한국 거는 안 좋은 거예요. 시설이 막 떨어지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일단 배를 좀 더 좋게 개선을 하고 환경 개선하고 배도 좋아지면 젊은 친구들도 안 타겠나 싶어요. 그냥 배 수익이 좋으니까요. 지금 뭐 계약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 탈 때보다 지금 배 선원들이 돈을 엄청 많이 벌거든요. 그래 조금 한 10년만 늦게 태어나서도 좋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선원들이 돈을 많이 벌더라고요. 가보니까 하여튼 뭐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배 시설 좋고 이제 환경 좋고 또 좀 입출항 시간도 좀 줄여줬으면 좋겠어요. 그 뭐 한 이너씩 이렇게 물이 떠 있는 거 보니까 불쌍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인간이 아니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 이너씩 막 떠 18개월씩 20개월씩 이렇게 떠 있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좀 환경도 좀 바꿔주고 그랬으면 싶습니다. 그 다음에 진짜 이거 북양에서 오징어 잡는 거는 과학원에서 연구를 좀 들어가는데 과학원인데 이거 자그마한데 어법 이런 것도 좀 해갖고 그쪽에서 어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아요. 그래 정부에서 그런 것들은 어떤 연구비라든가 이런 걸 많이 투자해갖고 보내갖고 동해안에서 중국 배들이 오징어 쓸어 담는 그런 방법을 벤치마킹 해갖고 그쪽에서도 한번 해보고 막 이런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아니 어법 자체가 달라갖고 한국 배들은 자동 어획 조상기로 어획을 하면 잘 못 잡거든요. 다리가 떨어져갖고 이게 안 올라와요. 그래서 사람이 다 손으로 낚아갖고 살살 당겨갖고 올리는데 지금 중국분들이 동해안에서 잡는 방법은 그 어법 자체가 완전 다르니까 그런 것도 한번 시대본 것이 어떻나 싶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뭐 개인 사조 하기 힘드니까 연구비 아주 쭉 주셔갖고 한번 해보라 뭐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저 생각에는. 그리고 대기사 이런 문제들도 한국에서 국제학교 만들어갖고 걔들 아주 한국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괜히 기존 돼 있는 친구를 데리고 오면 여론이라든가 뭐 이런 반발이 있으니까 걔들을 한국에 데리고 와서 교육시켜갖고 한국화 만들어갖고 한국에 채우면 걔들은 아마 한국 사람들보다 생산률이 높을 거 아닙니까? 우선 이런 데는 그래 보내면 대충 한 10년, 20년 되면 그런 쪽에는 해소가 될 것 같아요. 외국 사람들 바로 태운대 갖고 뭐 한국 원자건설이 기술 좋아지는 게 아니고 원자건설 자체가 어떤 체험이 자꾸만 쌓이고 이래 갖고 이 발전이 되니까 빨리 하려면 빨리 해야 될 거예요. 옛날에 저 아프리카 쪽에서 있던 트롤 회사에서는 했지 않습니까?
조선족 뺏고 와갖고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교육시켜갖고 아프리카에 있는 트롤에 선장까지 만들어갖고 그 배 끌고 다녔다 하더라고. 그 갑자기 그 해서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인터불고. 예, 인터불고 거기서는 이제 그런 식으로도 해갖고 자체적으로 이제 한 선장 안 쓰고 자체적으로 했는데 이제 한국에도 이제 그런 시스템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국제 학교를 만들자 뭐 이런 것도 좀 아이디어 현실적 대안인 것 같습니다. 뭐 우리나라 전체 산업에서 인구 구조가 지금 바뀌는 과정이니까 뭐 그거는 좀 아이디어일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 선사들 계속해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순서대로 김오태 동원산업 부산지사장님. 저는 몇 가지 그 대안에 대해서 네. 좀 이야기들을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이 선박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신조를 해야 된다. 근데 지금 신조를 하는데 우리가 펀드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정부 지원 자금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좀 확대를 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좀 해줬으면 좋겠다. 지금 현재 시스템 가지고는 하락에도 지금 안 하지 않습니까? 돈 쓰라기도 않습니다. 그런 조건을 좀 완화해서 한다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신조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중고선들이 비용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배가 설령이 오르다 보니까 선원들이 안 타는 것도 있지만 비용이 3분의 1이 더 들어갑니다. 수리하는데. 왜? 안전에 대해서 우리가 조치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비용을 하다 보니까 그런 비용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다면 추가해서 거기에 현대화 사업이라든가 이렇게 중고선들을 한다든가 하면 자, 그 배를 신조 나오기 전까지는 써야 되면 거기에 대한 장비를 현대화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고도화 시켜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비용을 과연 업체만이 할 수 있냐 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한번 정책적으로 한번 검토할 때가 됐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된다면 그 다음에 이제 선언적인 부분으로서 보면 결국은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사람이 없는 부분을 크게 보면 인구 절벽에 승선을 기피하기 때문에 사람이 없어요. 그럼 그거를 대우조건만 잘해주면 타느냐? 저는 절대 아니다고 봅니다. 왜? 지금 아들 하나 있습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내 아들 하나 있는데 배 타고 내보낼 사람이 우리 국민들 중에, 부모님들 중에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제가 학교에 가서 이야기를 쭉 들어보고 이 부모들을 만나보면 부모님들이 못하게 합니다. 지금. 본인이 안 타는 것도 있지만 그러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때 어떤 것이 해결할 것이냐. 결국은 우리 외국 회계사 문제가 대두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외국 회계사로 대처하는 방법은 우리가 이건 빨리 진행하게 만든다. 다른 외국하고 비교했을 때 과연 우리가 경쟁력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제도적인 부분들은 우리가 내부적으로 또 논의도 하고 뭐 머리 맞대고 방법을 찾지만 결국은 먼저 법이 돼야 그 내부적으로 할 건데 법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 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서둘러 주고 그리고 내부적인 부분은 노사가 머리 맞대고 또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가면 되는데 애초에 머리 맞대서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도 없습니다. 왜? 법이 안 되어 있는데 그걸 어떻게 범법적으로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해줘야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방법도 찾고 할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조금 전에 아까 이야기했지만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지금 현재 외국의 수상계 학생들을 데리고 와서 지금 우리가 마이스코에 2박을 유학시험으로 해서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비용이 너무 들어가요. 업계에서 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교육부하고 우리가 같이 하고 있는데 예산을 지원을 해주지만 우리가 이거를 상선처럼 상선에는 보면 해양고등학교라든가 이런 쪽에는 우리가 해수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원양업에는 그런 부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형평성에 맞게 이러한 양성 시스템을 좀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업계에 누가 해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러한 양성 시스템을 좀 체계적으로 우리가 미래를 보고 준비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학교에 보면은요
미성년자예요. 고등학생. 데리고 오면 보호자도 필요하고 거의 주말 되면 데리고 양성도 데리고 이 보호자 노릇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체계적으로 좀 지원 체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거는 어느 하나의 회사의 문제가 아니고 해보니까 개인 회사에 하기로는 너무 부담스럽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원을 해서 강제 계약을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해결해 주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지원 부분에서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있는데 법 개정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지금 우리가 나서야 된다. 간단히 이야기해서 우리가 경쟁력을 키우려면 현대와 장비로 해서 외국의 글로벌 이렇게 경쟁에서 이기려면 현대와 장비가 사용을 하고 뭐고 해야 되는데 비근한 애로 우리가 드론 하나를 우리가 쓰려고 해요. 하는데 항공법에 걸립니다. 어디 시운전 한번 해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개발을 해서 시운전을 한번 하려고 해도 법에 걸려서 시운전도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개발합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아니 외국의 원양어선에 외국의 공연사에 가서 하든 외국에 가서 한다는가 하면 그런 예조항을 단서조항을 줘서 정말 개발할 수 있는 그 놈을 만들어주라. 그래서 이러한 그 법 개정에 대한 것도 적극적으로 아까 선박지원법 개정 이야기했지만 여기에 따르는 법 개정, 장비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 그 다음에 우리가 전파 통신의 간단한 비근한 예로 우리 위원장이 얘기합니다만은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SMS 시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신자만 싫으면 법적으로 처벌받고 있어요. 이런 거 안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도 법을 개정을 해서 그 다음에 그 하는 것은 도사가 머리 맞대고 우리가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우리가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우리가 여러 가지로 보면 이 법 부분에서도 우리가 원양어선이 우리가 돈 많이 번 거 아니잖아요. 비용 빼고 나면 남은 거 별로 없어요. 그러지만 또 새롭게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선원들에 대해서 보험료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 육상의 보험료요. 산업재해 보상법을 해서 산재보험으로 듭니다. 우리 선원들은 산재보험 가입 대상도 아니에요. 근재보험으로 가입을 해야 됩니다. 기금을 해야 됩니다. 그게 비율로 보면 거의 7, 8%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도 왜 선원들은 우리가 산재 가입이 안 되느냐. 이런 부분들의 부족한 부분들은 우리가 정부라든가 이런 쪽에서 선원들에 대한 그런 부분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도 옛날에는 사고율이 높았으니까 그런다는데 지금은 사고율이 높은 게 아니잖아요. 한국이 해외사밖에 안 탑니다. 사고율 육상 우리 산업에 비해서 사고율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불이익을 당하면서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한번 검토를 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우리 선박의 세금의 부분에서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상선과 어선에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자고요. 자, 상선은 톤시어를 하고 있습니다. 톤시어로 내서 거기에 따르는 세금을 내고 있는데 우리 원양업은 그거 혜택도 못 받고 있습니다. 적용도 안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원양어선도 이 상선처럼 국가 경쟁력을 키우는 입장에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식량 산업에서 영토 산업에서 검토를 해서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같이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여러 가지 보면 아까 항만에도 이야기했지만 이거는 이제 대안이니까 이야기합니다. 항만 하역 시스템에서도 외국 인력을 왜 우리가 농업에는 되는데 우리가 수산에 하역하고 있는 데를 못 씁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공장은 다 쓰고 있잖아요. 하역하는데 노무자가 없어요. 지금 50대 60대에서 그 사람들 사고 나면 누가 산업재해다 해서 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국의 젊은 노동자들이 하역을 좀 빨리 할 수 있도록 이러한 열린 마음으로 좀 이런 부분들을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각 그 부에서 정부 기관에서도 하겠지만 우리 해수부에서 적극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한다면 결국은 그는 그 항만 노조의 문제가 있지만 자 보십시오. 항만이 지금 자동화로 가고 있어요. 올 자동화로 갑니다. 그러면 지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24시간 돌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노조는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다면 우리가 이러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우리가 원양업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작은 이런 부분부터
개선을 해야 우리가 원양업이 경쟁력을 가지고 가지 않겠느냐. 그리고 우리 지금 인력 유출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러 가지 삼성전자나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서는 반도체나 이런 데는 산업 스파이다, 정보다 해가지고 처벌도 하고 뭐하고 하고 있는데 우리 원양업에서는 우리 한국이 얼마나 빠른 기술업법이라든가 기술이라든가 앞서가고 있습니까? 그러한 것들이 하루아침에 지금 가고 있어요. 그게 뭐겠어요? 인력 유출입니다. 그 인력 유출을 막을 수 있는 방법. 지금 우리 선망 5선이 가장 생산량이 많습니다만 지금 나는 이게 선망의 문제만 아니고 앞으로 오징어, 채납기, 봉서망 여러 업종에서 과연 그런 쪽에서 우리 한국의 유능한 선장들을 안 데리고 갈까? 업법에 새롭게 개발해 놓으면 뭐합니까? 하루아침에 갖다 바치고 있는데 그럼 그 사람들이 어떤 혜택으로 가고 있어요? 소득이 3배 높습니다. 우리보다. 그럼 소득을 많이 주면 되지 않느냐? 근데 그 소득이 높은 부분을 세금의 차이가 있어요. 그 세금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그 처음이 아니라 옛날에는 과세 금액에 대해서 원양어선에 대해서 50% 감면 혜택을 줬습니다. 예국에서 그 고된 노동을 해서 그 소득에 대해서는 50% 감면을 해서 그렇게 주면 그럼 우리가 계획재정부나 이런 데서는 형평성 문제를 이야기를 많이 할 겁니다. 그러면 형평성 문제를 피해가는 부분이 뭐냐? 그런 것도 우리가 개발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어렵게 그 힘든 노동을 해서 1차 산업에 우리가 원양업에서 버는 돈을 역으로 제가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면 자, 그 돈을 벌어와서 내 자식들이 집을 산다든가 아니면 결혼비용을 든다든가 자녀 육성을 쓴다든가 그런 전체 비용에 대해서는 감면을 좀 해주고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서 우리 혜택을 세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이 사람들이 정말 우리나라 배를 타면 정말 자부심도 갖고 뭔가 이렇게 명분도 있는 부분을 해야 되는데 지금요 필리핀, 대만, 예국배에 가는 사람들이 큰 소리칩니다. 한국에 타고 있는 사람들한테 병신이라고 해요. 내가 이런 말을 이야기하면 안 되겠습니다만은 죄송합니다만은 정말 그런 이야기 들으면서 누가 한국배를 타겠습니까? 우리 국적배를. 그래서 이런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을 해주는데 그러면 정상적으로 세금 낸 사람이 대우를 받는 세상이 돼야 되니까 편법으로 세금 안 내고 그 세금을 안 내고 소득을 하는 사람들이 대우를 받는 세상이 돼야 되겠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부터 우리가 들여다보는데 자, 외화를 세금 안 내고 외화를 벌어와서 이런 사람들이 대우받는 거 그거 저는 뭐라 하지 않겠습니다. 예,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 그렇다면 역으로 국내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그 사람들과 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우리가 대우를 해주는 것이 저는 맞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너무 길게 하면 또 뒤에서 또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여기까지 하고 필요하다면 또 추가로 이야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할 이야기도 많은데 제가 좀 비판을 좀 하시라고. 다음 기회에 또 자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 박강희 정유산업수산부장. 사실상 앞에서 저희 많은 선배님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제적으로 당장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어느 업계, 어느 업체 하나 빠지지 않고 다 실제적으로 지금 다 해당되고 있는 일들이고요. 특히나 뭐 회계사 문제는 말도 못합니다. 이제 젊은 사람은 아예 구할 수가 없고요. 그 지금 다들 뭐 그 솔직히 좀 이게 약간 번외 문제기는 합니다만 실제적으로 이 단순히 사무실에서 이제 백업하는 저희 같은 사람들, 저 같은 사람들도 지금 이제 수산업 관련을 안 하려고 하는 추세입니다. 왜냐면 계속 이제 공장 바다에 떠 있는 공장이 24시간을 돌아가는데 언제 무슨 일이 터질지도 모르고 이거 자체가 이제 수시로 연락이 오고 저희 같은 담당자들은 이제 밤도 없고 이제 낮도 없고 이제 계속해서 전화도 받고 긴장도 계속하는 상태다 보니까 하다못해 이제 사무실 한 자리에 저희도 안 하는데 이제 바다에서 3교대, 2교대에 가면서 이제 그렇게 고생하는 사람들 요즘 젊은 사람 누가 타려고 하겠습니까? 회계사 문제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계속 국내에서 벌어지는 부분만 보고 그 업계만 이제 복지 문제를 얘기를 하고 선박에
그 현대화를 얘기를 해서 개선을 하면 사람들이 올 거다? 아닙니다. 다른 좋은 일 많습니다. 우리 MZ세대들한테 젊은 좋은 일들 많습니다. 저희가 얼마를 더 주고 저희가 얼마를 더 손해를 보고 그 계속해서 선원들을 모셔야 되는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실제적으로 뭐 저희 트롤선 예를 들어가지고 트롤선 한 척도 그 전체 판매 금액의 고정 비용이 97% 정도 됩니다. 까딱 잘못하면 마이너스, 거의 늘상 마이너스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저희도 근근히 연명하고 있고, 저희보다 더 작은 이제 천학기 상사들 뭐 배 한 척 가지고 있는 이런 회사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다들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어찌 됐든 간에 그 업계에다가 부과가 돼야 될 이제 인문화 책임 말고 전체적으로 저희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범위 내에서 이 산업의 존속을 위해서, 그리고 당장 이제 저 같은 앞에서 선배님 말씀하신 앞으로 남아봐야 5년 10년 남았다. 저는 당장 지금 애가 5살입니다. 저 앞으로 5년 10년 더 일해야 됩니다. 최소한 10년, 10년, 뭐 한 20년까지 더 일해야 되는 상황. 이제 저희 업계 없어지면 저도 갈 데가 없어요. 그런 부분에서 꽤 많은 사람들이 해상뿐만 아니라 육상에도 종사들을 하고 있고, 이 업계에도 꽤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많은 걸 갖고 나가고 있다는 거를 제발 고려를 해주셔서 정부 차원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관계 부처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들 많이들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저는 이제 다른 것보다 이제 실무적인 부분에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계속해서 저희가 이제 미래 환경에 이제 국제 환경 지향적인 이제 원양업을 계속 해나가야 되고, 그렇게 되려고 하면 실제적으로 이게 조금 돈의 문제입니다만 이제 정부도 그 해양 관계 기관도 이제 원양산업 관계 기관처에서도 이제 국제적 어느 정도 능력을 갖춘 인력들로 좀 많이 대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 실제적으로 다 해외에서 원양의 해외 수상기구를 통해 가지고 조업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해외 수상기구에 돌아가는 동향이라든지 즉각적인 회의 참석이라든지 이런 거는 또 국제연맹 총괄과에서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원양에 관한 이제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원양 산업과에서 따로따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두 부서가 협력을 안 하거나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실제적으로 이 그거가 하나로 합쳐져서 이제 시너지를 낸다고 하면 그 부분도 충분히 저희 앞으로 국제적 문제에 대해서 대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실무적인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머지는 선배님들이 다 말씀해 주실 거라고 봅니다. 예, 뭐 아까 실무적으로 그 정부 부처의 어떤 그 조직 문제는 뭐 이게 붙었다 떼졌다 계속 그러는 것 같은데, 어느 게 더 효율적인지는 뭐 잘 협의해서 정부도 그 좀 대응을 어깨 대응을 해주는 것도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예, 계속해서 왕태현 동원수산 대표님. 예, 안녕하세요. 참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했습니다. 일단은 제가 정부 입장에서는 업계 의견을 들을 때 왜 지원을 해야 되냐, 왜 세금 열심히 낸 분들의 돈을 원양업에다가 이렇게 쏟아부어야 되냐, 그런 논리, 그런 뭐랄까요, 그걸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고민했습니다. 지금 앞서 지금 우리 지점장님도 그러시고 이 부장님도 그러시고 우리 대표님도 앞으로 그럴 텐데 계속 똑같은 말을 할 겁니다. 그게 지금 현재 문제고, 그럼 앞으로 지금 어떻게 하면 이제 앞으로 나갈까라는 분야에서는 일단 뭐 제가 뭐 간략하게 생각이 뭐냐면, 지금 이 세계가 좀 신형 전쟁이라고 할까요? 다들 나라별로 자기 신형을 확보하려고 그래요. 심지어 중국 사람들도 아프리카 가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원양이 하나의 우리 신형 그 무기입니다. 우리 자산이에요, 그게. 그러면서 지금 여러분들이 말하는 뭐 신조든가 뭐 복지인가 선원 급여든가 그렇게 하려면 업체라는 게 이제 이익을 내야 됩니다.
이익이 안 나면 뭐 아무것도 못해요. 뭐 물론 우리도 신조하고 싶죠. 근데 그거를 이익을 어떻게 낼까라는 고민에 물론 우리 업계들이 혼자서 못합니다. 뭐 요즘에 환경 차원에서 이렇게 많이 세계적으로 탄소 발자국이라고 그럴까요? 되게 그게 이제 해외에서는 많이 그걸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런 걸 이제 주장하면서 우리 혼양협회의 카본 풋프린트를 더 잘 줄일 수 있는, 아니면 아예 그거를 홍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면 어떨까? 그렇게 되면 해외에서도 지금 그거를 한국 수산물을 더 선언하지 않을까? 그런 차별화해서 그렇게 되면 우리 혼자서 못하지만 늘 얘기했지만 우리가 제일 비용별로 제일 많이 나가는 게 유류입니다. 유류대예요. 거의 뭐 모르겠지만 딴 데는 뭐 모르겠지만 30%에서 40%, 특히 뭐 유크레인 전쟁 때문에 더 올라갔습니다. 그런 효율적인 개발, 발전, 뭐 우리 죄송한데 뭐 연수성 얘기지만 우리는 끄는 게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잡아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이브리드 엔진이라도 개발해 버리면 그러면 유리대가 좀 비율이 떨어지니까 그만큼 또 이제 마진이 생기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좀 어떨까 하는 이렇게 좀 뭐랄까요? 좀 보통 생각 아니고 그런 식으로 정부에서 지원해 주면요. 정부에서도 국제적으로 자랑도 할 수 있고 한국 시민들한테도 우리가 신형 자원을 보호하고 있다. 그런 식으로 나타나면 그래도 좀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간단하게 좀 생각해 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아주 현실적인 내용인 것 같습니다. 비용적으로 절감을 어떻게 시킬 거냐 뭐 이런 부분인데 지금 아까 해운 쪽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그쪽은 벌써 몇 년 전에 보니까 해양과학 기술원 산하의 선박 플랜트 연구원인가 있죠. 옛날에 코르디 그리소 하는데 근데 거기서는 아시는 분 연구원 박사님 계셔서 뭘 연구하십니까 이러니까 친환경 선박 뭐 연구하고 자율관리 선박 뭐 이런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그러면 어선은 뭐 이야기를 한참 하다가 어선은 안 합니까? 어선 쪽은 안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연구 과제로 만들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효율적인 원양 어선을 어떻게 설계에 도입시킬 건가 뭐 이런 것들은 업계에서 하기는 좀 어려운 문제일 거고요. 그죠? 이런 것들은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보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김치곤 산수산업 대표님께서 한번 정리 차원에서 업계를 대표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부분에 간단하게 하면 우리 이선 교수님 참 좋은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저도 뭐 그쪽 학교 출신입니다만은 옛날에 10몇 년 전에는 또 그 학교에서 제가 군산대학을 한번 초청받아가지고 4학년 졸업생들을 상대로 약 한 2시간 정도 원양에 대해서 이렇게 좀 발표도 하고 이렇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부경대 같은 경우에도 뭐 우리 지사장님도 계시고 나름대로 현장 실습도 하고 경영도 하고 있는 사람들을 한 번씩 그런 기회를 그때 우리 군산대학의 후배가 계셔가지고 좀 와보시라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렇게 하고 그러다 보면은 조금 더 우리한테 이런 일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동문산업도 그렇지만 저희들도 사실은 약간 부경대 출신들 4학년 졸업생들 인턴 제도를 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한 몇 개월 정도 일을 직접 부산지사에서 일을 하면서 선언도 구성해보고 선거도 실어보고 그러면서 그 사람이 흥미를 느낄 수 있는 법이 있는가 이런 부분까지 좀 사실은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족 지금 현재 업계하고 저희들 학계하고 좀 교류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은 저희들 볼 때는 하시라도 저희들은 거기 달려가가지고 진짜 우리 지사장들은 매일 고등학교 인데 찾아다니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설명회도 하고 이래 하는데
그런 부분은 언제라도 환영합니다. 그다음에 어깨가 그냥 있는 게 아니고 각 뭐 큰 회사들도 마찬가지 저희도 회사들도 있습니다만 재단을 통해서 장학금도 계속 이렇게 지급을 하면서 사실 유도를 하고 있거든요. 뭐 그런 노력은 좀 있었고 실장님, 정 실장님이 이야기하셨던 외국 선원들은 왜 그 부합제도 아닌데 뭐 비율도 안 주는데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뭐 저는 한 10여 년 전에 저도 이제 사측위원이었습니다만 그때 아에로 회의 같은 거 국제 지도자들이 하는 데 중에서 가장 그 영어 문구 중에 가장 멋있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분들도 사실은 세계 노동 시장의 활력을 위해서는 합리적 차별은 가능하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각 나라마다 소득이 틀리고 다 틀리기 때문에 그럼 우리나라도 똑같더라고 똑같이 애플 월급을 주든지 아니면 삼성전자 월급을 주든지 그게 아니고 그 사항 조건에 맞춰 가지고 합리적 차별은 가능하다. 그래야만이 세계의 노동시장이 움직이는 것이지. 뭐 뭐서 저 인도네시아에서 월급 받은 친구가 한국에 와서 똑같은 월급을 받는다. 근데 보통 육시장에서 생활하면은 그런 기본적인 있지만 저희들은 좀 특수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좀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 NGO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우치생하면 큰 흐름에는 같이 오면 똑같은 대우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법 자체가 아마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좀 저 원양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국가의 안이 아니고 밖에서 주고받기 때문에 근데 그 친구들이 저희들 월급이 낮은 건 아닙니다. 사실은 자기들도 엄청나게 그걸 가져가 가지고 뭐 엄청난 부자는 되지 않지만 그래도 육상에 있는 애들보다 몇 배의 생활을 할 수 있고 건물도 사고 결혼도 하고 이렇게 하는 소득이기 때문에 오는 것이지 우리가 좀 죄송합니다만 NGO들이 우리가 무슨 노예서 내가지고 그 애들을 억지로 징집해가지고 끄고 와가지고 우리 배 태우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 계약 조건을 다 제시를 하고 그 계약 조건이 맞으니까 자기가 이렇게 배를 타고 온 건데 좀 그런 식으로 오도되고 있다는 부분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애국 선언을 꼭 좀 선호하는 이유는 뭐 우리 한국 선언이 없어서 일단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거기에 대해서 농업이라도 약간의 저 친구들한테는 비싸지만 우리한테는 좀 낮으니까 그 차이에 의해서 우리가 경영을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선택하는 것이지 똑같다면 사실은 업을 아마 접었을 겁니다. 막 그런 외국인의 임금 차이가 없고 그러면 똑같이 다 이렇게 준다면 우리가 아무리 해도 이익이 안 나는 사업을 할 수는 없었다 하는 생각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 저희들 마실 때도 뭐 금방 정 실장님 좀 서운하시지 않죠? 그냥 제가 생각했던 부분을 좀 이야기 좀 갑자기 우리가 막 좀 그런 식으로 왜 당신들 월급 더 주지 외국 애들도 이러지만 그런 뜻은 아니다. 사실은 정확히 한번 저희들 회사만 보면은 인도네시아 외국 선원이 재생성률이 89%입니다. 우리 배를 탔다가 내렸다가 다시 배를 타는 애들 그만치 이제 정말하면은 한국 원양 어선이 일부 NGO라든지 이런 데가 지금 무슨 노예선이다 뭐 엄청나게 이 보면은 어느 폭력에 강제 노동을 시킨다 이렇게 하지만은 그 친구들이 그 뭐지 징집되는 친구가 자유롭게 타기 때문에 그 애가 앞에 탄 게 나쁘면 절대 배 안 탑니다. 왜 우리 한국 배를 타러 옵니까? 대만 배를 타러 가도 되고 아니면 자기 나라 배 타지. 그럼 89% 정도가 우리 회사 같은 거 한번 하다 그래가지고 자 그러면 한번 통계를 내봐라. 우리 배를 탔던 친구가 다시 타는 비율을 한번 조사를 해봐라. 우리가 좀 선언이 좀 많으니까 배가 그냥 89% 정도가 다시 재생성을 하더라고. 근데 그래서 그 중에 그럼 나머지 한 뭐 11% 12%는 뭐냐 5% 정도는 배를 타기 싫어가지고 그냥 안 타는 사람 내 적성이 안 맞아. 근데 나머지 한 5, 6% 정도는 실질적으로 부적응자 우리가 군대 가도 고문관이 있듯이 뭐 그거 가가지고 매일 불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친구들이 오는데 그 5%의 부분을 우리 NGO라는 인권단체가 꼭 가면 인터뷰를 합니다. 그럼 그 친구는 다 불만이야.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잠도 못 잤다. 매일 녹물 먹고 맨날 그래. 근데 그건 사실 아니다. 그 나머지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모양 업계로서는 상당히 안타까운 점도 사실은 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숫자가 중요한데 정말 한국의 애국선은 특히 인도네시아는 다 좋습니다만 우리 한국 선원에 탔던 사람들이 재생성률이 얼마 정도냐 그거는 상당히 팩트거든요. 그 친구들이 진짜 나쁘면 한 50%도 안 오지. 근데 다시 탄다는 것은 월급도 좋고 딱 깨놓고 이야기했어. 먹는 것도 좋고 한국 사람들도 정이 있으니까 일본 사람들은 정말 저도 뭐 일본 쪽에 많이 생활을 했고 일본 쪽 배도 한번 돌려봤습니다만 그거는 철두철미합니다. 니는 니 내는 내.
콜라 하나도 니 돈 가서 사 먹지 내 돈 먹으면 안 돼. 이런 식으로. 그 대신에 타치는 안 해요. 좀 덜하게 하죠. 근데 한국 사람들은 굳이 가다 야 임마 하면 툭 치기도 하지만은 깨놓고 집에 갈 때는 자기 있는 그 옷이고 뭐 이거 좀 마시고 다 해가지고 하면은 외국 애들 그 나중에 그 찐뿌다리 보십시오. 우리 한국에서 있던 옷 같은 거 선원들이 갑판장해주고 이런 거 가져오면 그래서 한국이 그렇게 노예쓰냐 이런 것을 수없이 이야기 좀 드리겠습니다. 그건 앞에 좀 이야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해결책 같은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원양업이 약 60년 역사를 갖고 있는데 제일 처음에는 뭐 고려 원양이 태동할 때는 약간의 정부의 좀 도움도 있었습니다. 뭐 여러분들 그 태동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정부가 좀 강명인쇄소의 사장이 원양업을 스타트하면서 좀 도움이 있었습니다만 그 이후에는 사실은 민이 다 주도를 했습니다. 우리 그치로 민이 주도를 해가지고 각 대항을 뚫고 거기 가서 입어회담을 하고 의장을 확보를 하고 이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사실 대만이나 일본이나 이런 걸 중국 보면 참 부러워요. 그거는 먼저 정부가 들어가가지고 뭐 공항을 지어준다든지 뭐 도로를 닦아준다든지 큰 투자를 해놓고 그 다음에 2차적으로 업거에 놓으면은 민이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선순환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처음부터 뭐 다 민이 들어갔는데 자 그러면 원양업이 살아남게 어떻게 할 것이냐. 결코 민이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열망이랄까 기대감 이런 것이 조성이 안 되면은 정부가 배를 다 저어가지고 공짜로 해가지고 이렇게 태우지 실습선이라든지 연수선을 지어가지고 원양업을 유지하지 않을 생각이라면은 지금 정말 말하면 우리가 지금 민 쪽에서 그래 금방 말씀드린 뭐 선언 문제라든지 뭐 선박의 이런 뭐 신조의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뭐 우리 환경단체 옆에 그 NGO 이런 부분들의 압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내가 그래 투자할 여력이 있어. 투자하면 한번 할 수 있어. 이런 것이 안 되면은 아무리 옆에서 해도 사실은 저희들이 뭐 국가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익이 안 나는 사업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해놓고. 그래서 금방 우리 노조위원장께서 이런저런 부분 그 부분을 다 해주고 싶죠. 해주고 이익이 남으면 해주고 싶은데 그걸 다 해주다 보면은 이익이 안 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선에서 스톱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것은 좀 국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원양업 정책을 해달라. 우리는 국제 경쟁력이라는 것은 우리 같이 라이벌이 할 수 있는 대만, 중국, 일본, EU 선단, 미국 선단 그 나라마다 다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쪽에서는 과연 어떤 정책을 써가지고 신조를 하고 있냐, 그 다음 애국선언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하고 있냐, 뭐 이런 부분이 같이 조금 돼가지고, 그럼 우리 한국은 어떤 쪽으로 갈 것인가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가장 큰 것은 민간 쪽에서 투자 의지가 좀 불탈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좀 힘들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선원들 문제 부분에서는 사실은 저희들이 옛날에 인터불고가 한 20년 전에 했지만 저희들은 한 15년 전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보면 STC라고 사조 트레이닝 센터를 세웠습니다. 자, 그럼 매년 가기도 하고 우리 그 선장들이 2~3명 가가지고 자카르타 수산대학 내에 저희들이 차타를 해가지고 기간 뭐 15명, 항해 15명이라든지 20명 이렇게 한 개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분기에 한 번씩 그 졸업생을 배출을 했습니다. 그때는 자카르타 수산대학 출신의 교수가 직접 가기도 하고 그 경비를 우리가 다 대었습니다. 100% 차타해가지고 한 번 할 때 한 3만 불에서 4만 불 들었습니다. 그 기술을 왜 다 미우고 재우고 다 해줬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걸 가면 자카르타 수산대학 부총장이나 총장이 와서 직접 이야기를 하고 서로 이렇게 좋은 관계가 됐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때 우리 조건은 우리 배를 탔든지 우리 운항을 탄 중에 선장이 추천한 사람, 그 두 번째는 매너가 있는 사람, 고등학교라든지 이 해가지고 나름 했는데 제 생각은 지금 대한민국의 이런 정부의 딱딱한 이런 규제 상황에서는 외국인 선원들을 직접 우리 수고를 했는데 듣고 와가지고 사관을 배출하기 상당히 힘들지 않겠느냐. 차라리 그렇지 않는다면은 그만 STC라든지 우리가 직접 현지에 학조를 해가지고 그 부분을 대한민국 정 말하면은 해기사로 인정해 줄 수 있는 교육을 시키고
그러나 그 친구들은 대한민국 회계사랑 그 비슷한 조건에 의해 가지고 배를 탈 수 있는 이런 좀 국제적인 글로벌적인 마인드가 있어야만이 향후 좀 제가 볼 때는 그러다 보면 그 친구들이 더 좋으면은 국적을 변경해 한국으로 늘어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좀 정책이 돼야만이 살아남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의외로 인도네시아 이런 데 가니까 그 아주 뛰어난 애들입니다. 자카르타 수산대학이 또 수대나 해대가 비슷해요. 애들이 정복 있고 ROTC들 비슷하게 옛날 그런 식으로 다니면서 체계가 잘 되어 있어요. 똑똑한 친구들이에요. 그런 좋은 친구들이 우리가 참 정부가 나름대로 예산이 있어가지고 그쪽에도 매듭 투자하고 아예 우리 이성을 교수님 같은 거에 그쪽에 파견이 되고 그래가지고 그쪽 친구들을 우리 매너하고 똑같이 교육시켜가지고 이거는 자 우리 박진동 위원장님 계시면 같은 노조에 넣어가지고 같이 관리하면서 그렇지 해야지. 지금 현재 뭐 우리 한국에 있는 고등학교 뭐 대학 나가지고 뭐 30명 중에 30명 탄다지만 이런 친구들이 아무리 좋고 그러더라도 좀 타기 힘들다면은 해외에 해가지고 그것을 한국화시키는 작업을 빨리 하지 않으면은 제가 볼 때는 좀 힘들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우리 노조위원장께서도 좀 마음을 한국 사람만 노조가 아니다. 오케이 한국 받는 그 회계사들도 우리 노조랑 같이 움직이면서 움직인다. 그럼 그 친구들은 확실하게 졸업하면은 한국 회계사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보합제도 주고 아니면 뭐 생산수양대도 한국 사관하고 같이 되면 이렇게 해주면 저 학교는 가면은 돈을 버린다. 제가 볼 때는 우리도 수대나 해대가 옛날에 한 60, 70년대에 엄청나게 서로 학교를 갈락했지 않습니까? 고대 다니다가 서울대 다니다가 부산 수대 가는 이유 뭐냐? 돈 벌기 때문에 가는 거야. 돈이 잘 되니까. 인도네시아나 그런 데도 그런 부분을 좀 베트남 아니면은 인도네시아 우리가 많이 쓰는 필리핀도 좋고 이런 데 한 3개국 정도의 국가가 대대적으로 좀 해가지고 서는 양성학교, 회계사 양성학교를 하고 거기서 한국 사람들이 파견이 되고 교수들이 파견되고 해가지고 그다음 선장이라든지 이런 모든 사람이 파견돼가지고 문물을 겸비한 그런 부분에서 뭐 한 2년 정도 졸업을 타고 나오면은 회계사 면허를 취득할 수 있고 그것들이 순수하게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회계사로서 좀 가야만이 살아남지 않겠느냐 하는 건 사실은 내 나름대로 왜 우리가 한 15년 전에 STC를 대안으로 만들었는데 사실은 저희들 배는 STC 출신들이 회계사를 면허를 갖고 있는데 우리 볼 때는 이제 한국 사람들이 없으니까 2항사, 뭐 1항사급을 하는 놈들이 사실은 그 STC 출신들입니다. 그 애들 그래도 고등학교 나오고 면허를 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틀려요. 일반 애들 틀리고 그 다음에 폭력이라 이야기했는데 저는 그랬어요. 한국의 선장, 기관장 왜 몇 분만 한국 사람하고 나머지는 사실은 이 외국인 회계사들이 선언을 직접 관리하게 만들어요. 한국 사람이 하다 뭐 욕을 할 수도 있는데 자기 인도네시아 선언이 양사고 가판장이니까 자기끼리 뭐 좀 욕을 하고 이런다 해서 그걸 갖다 어느 폭력이라고 할 것이냐? 한국 사람한테 욕을 들으니까 어느 폭력이라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빨리 이런 친구들이 실질적인 그 현장을 지휘하고 이런 부분은 외국인 회계사들이 금방 그런 식으로 해가 외국인들을 직접 지휘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한국 서른들이 가서 욕하고 이러면 조금만 잘못해도 성희롱 당했다, 뭐 욕 들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한국 사람은 큰 매니지먼트만 좀 하고 그런 식으로 빨리 바꾸기 위해서는 좀 그런 부분이 좀 시급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저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 뭐 오늘 오전에 저 주총을 제가 의장이기 때문에 주총을 하는데 좀 실적 안 났다고 소액 주주 대표가 엄청나게 퍼붓고 막 이래가지고 그거 좀 설명한다고 좀 늦고 이랬는데 뭐 저희들도 여기 선사에 왔습니다만 엄청나게 이익을 옛날같이 남고 싶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적자나 낳는 사업에서 좀 하고 간다면 우리도 끄고 갈 수 있는데 사실은 작년에 연성업 우리가 제일 배가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척당 6억에서 한 8억 정도 척당 났을 겁니다. 1년에 한 25억 올리는 배가 척당 6억에서 많은 배는 8억 9억까지 적자가 났다. 그래도 조금 큰 회사고 이런 게 버티지 좀 작은 회사들은 아마 벌써 문 닫고 도산됐을 정도입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우리 업계에 지금 총사하시는 분들이 원양업을 사랑하고 유지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금방 말씀드렸던 우리가 동원 지사장님이 이야기했던 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미래적인 그런 투자 이런 것이 병행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원양업 자체를 무슨 노예성이다 뭐 불법 조업을 조장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매도를 하고 이러면 제가 봤을 때는 사업 안 합니다. 제가 보더라도 하지 말아프지 왜 해. 그런 부분은 조금
같이 좀 힘을 합해야 그렇지 않다는 것을 좀 저희들이 특히 현대에 한 것들이 언론지지 않습니까? 요즘 언론지가 상당히 중요해요. 제가 솔직히 말해서 미안합니다만 제가 언론지 우리 몇 개 있고 이런데 뭐 광고비도 좀 내고 이러는데 정말 중요한 이슈에 때는 뭐 좀 마이너 신문도 좋고 좀 적은 신문 좋고 그런 걸 계속 좀 떠들어주고 말이야. 이렇게 하다 보면은 해수부에 우리 고객만 과장님도 오시지만은 아마 제가 볼 때 홍보팀에서는 뭐 마이너 신문인지 뭐 신문이 아마 스크립을 계속 해가지고 뭐 차관님한테 보고 실장님한테 보고 하면서 이런 이슈가 있다고 보고가 되는데 중요한 거 있을 때는 조용히 있다가 죄송합니다만 또 다를 때만 자꾸 얼굴 나타내고 이러니까 제가 한번 좀 그런 것도 좀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그런 사실은 언론이 상당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현대양께서 이렇게 주최해 주신 것에서 감사드리고 저희들이 이렇게 좀 업계가 사실은 여기 이제 노조 위원장 계시고 뭐 정부도 와셨지만은 결국 업계가 하면 되겠다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 이게 없으면은 아무리 옆에서 하더라도 모체 자체가 나 안 하겠다 뭐 나 접어지는데 뭐 어떻게 합니까? 그런 부분이 금방 우리가 한 4시간 하면서 이야기했던 모든 부분이 법 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가 볼 땐 시간이 없다. 네. 그런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에 조금 시간이 지나긴 했는데요. 이제 한 두 분만 좀 더 듣고 이제 진행하겠습니다. 원양산업협회 신년의 사모님께서 아주 짧게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예, 예. 우리 어선은 떠다니는 국가죠. 우리 원양어선은 200척 가까이 해외에서 국가를 대신해서 국가대표로 떠다니고 있습니다. 국가를 대신해서 떠다닌다는 우리 배를 위해서 정부에서도 같이 좀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조금 이제 다른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아까 박강희 부장님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그 원양산업과 하나가 지금 사실상의 어떤 행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뒷받침해주고 있는데 과거의 어떤 원양정책국, 국제협력국 이런 그림으로 원양산업을 다루는 부서가 조금 더 커지고 인원이 많아지고 이 조직이 좀 커졌을 때 이게 좀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직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매우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지만 그러나 연근의 이상의 이 가치 그리고 200여 척에 떠다니는 국가인데 한 과가 혹은 두 과가 한다라는 것은 위상과는 걸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짧게 해주셨습니다. 예, 뭐 짧지만 임팩트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해수부 고경만 원양산업과장님 뭐 답변 겸 또 앞으로 좀 그 계획이나 이런 것들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다 적었어요. 다 적었고 다 말씀하신 내용들 다 기억하고 있고요. 이게 자세하게 하나하나 뭐 답변 드리기는 좀 힘들고 제가 생각하는 뭐 큰 테두리 중요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해수부 정책 방향과 또 관련해서 업계분들한테 좀 부탁드리고 싶은 사항 중심으로 해서 5가지 정도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해외여장 개척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원양 1세대들은 상당히 훌륭하신 분들 같아 보면 그 어려운 상황에서 북양 개척하고 뉴질랜드 개척하고 뉴질랜드장 아프리카 개척하고 태도국 개척하고 포클랜드 다 개척하고 근데 그 어장들이 지금 많은 부분이 또 철수 됐죠. 원양산업 과장 입장이 아니라 어떤 뭐 개인 고객만 입장에서 봤을 때 가장 아쉬운 거는 서아프리카 2015년도에 우리 그 많은 트롤들이 다 철수한 부분인데 쫓겨난 부분인데 뭐 아이유 부분도 있었고 그러니까 물론 선사들이 잘못한 부분도 있어요. 거기 서아프리카 영해까지 들어가고 불법 막 했으니까 그래서 그 아이유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이 EU로부터 빌미를 제공했죠. EU한테. 그리고 다 쫓겨나면서 우리 가혹한 시련을 겪었는데 뭐 지금 시점에서 당시 상황을 판단하기는 힘들지만 야 그때 조금 더 커뮤니케이션 잘했으면 무슨 말씀이냐 분명히 위기의 징후는 있었을 겁니다.
아프리카, 서아프리카 국가는 뭐 EU의 마당발이라고 입장해서 EU 부분이 외국 거선들, 한국 거선들 들어와서 그 한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가 있겠죠. EU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면서 물건을 나갈 것을 다 쫓아낼 거다라는 어떤 위기의 징후는 있었을 건데 우리가 그 포착을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얼핏 듣기로 일본은 그거 포착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포착해갖고 그 선사들한테 다 교육도 시키고 아유 예방 교육 시키고 다 했는데 우리는 그걸 포착을 못했던 부분인데 이걸 당시 거기서 조업받은 선사의 문제라고 봐야 되는지 해수부의 문제라고 봐야 되는지 둘 다 문제일 거예요. 서로 원활하게 커뮤니케이션 했으면 미리 선제적으로 우리가 대응을 했었겠죠. 그래서 다 이제 당시 선사들 소집을 해갖고 이런 거 하지 마,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저기 저 영해 쪽으로 들어가지 마세요. 다 했었으면 그때쯤 그렇게 했으면 좋았는데 이게 그 시기를 놓쳐버리니까 위기징을 포착해 사전 포착해서 대응하는 그게 놓쳐버리니까 그 뼈아프게 지금 다 철수되고 기반이 무너져갖고 지금 라스팔마스의 수사관이 저번 주에 전체 해양수사관 회의할 때 이 라스팔마스 해양수사관 자리 없애자는 얘기가 나온다고 상당히 좀 안타까운 현상인데 지금 저희들이 장관도 그런 말씀을 하시고 용산 가서 다른 건으로 보고할 때도 그렇고 용산에서 관심사항 저 관심사항이기도 하지만 운영업이 이렇게 어려운데 해외 어장 개척 많이 좀 해봐라 라는 주문했고 필요하면 ODA 적극적으로 ODA와 연계해서 그 나라가 ODA를 지원받을 수 있는 국가라고 한다면 ODA랑 연계해서 한번 어장 들어가 보자. 아프리카든 페루든 그죠? 만약에 자국 자원화 때문에 국제선상 못 들어간다면 합작으로 하면 되죠. 합작으로 해갖고 들어가면 되잖아요. 합작으로 해서 ODA랑 엮어갖고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려면 업계 차원에서 어느 나라를 집중적으로 타겟으로 들어갈 것인가 그에 대한 어떤 고민이 있어요. 앙골라든 모잠비크든 아니면 페루든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계획도 수립하고 한번 예비적으로 그 나라랑 한번 들어가고 싶은 나라랑 한번 찔러보는 거예요. 찔러보고 업계 차원에서 한번 이게 좀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러면 해수부 찾아와갖고 저한테 말씀하시면 필요하면 여기 한국에 해당 국가 대사관도 있고 필요하면 관련 업계랑 그 나라 그냥 찾아가서 수산당국 제가 만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6월달 정상회담도 있는데 그래서 꼭지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태평양 빨간 오징어 아주 이영길 박사님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더 저희들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어체 탄량률이 높다는 건데 그죠? 연기하는 우라사키 오징어를 들어갈 수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때 조태가 미국 쪽에서 그게 사실 중요한데 잠수함이 왔는데 잠수함이 막 부패를 돌리고 이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미국에서 취소해라. 거기 유자망 때문에 그랬던 거 아니에요? 지금 유자망 때문에 다 쫓겨난 것이고 지금 유자망이 아니고 체납기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지금 보니까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말씀하셨듯이 많이 조업하고 있더구만요. 오징어 조업, 빨간 오징어. 그래서 지금 지금 제가 한국이 안 되는 이유가 어떤 규제나 법적인 문제가 아니고 이제 지금 우리 체납계선들이 잡으면 이게 어체가 탄량률이 높고 그런 등 사유라고 하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가원하고도 얘기했지만 이제 일단 어구어법 조상기라든가 이런 걸 대량이 선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 지금 올해는 당장 예산 없으니까 하여튼 내년 예산 확보하는데 그런 부분도 또 한번 포함시켜서 한번 넣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 그쪽에 어구어법 개선하고 시험적 그런 부분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는 어쨌거나 올해는 어장 개척을 많이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시험조업에서 한 척 들어갔다가 어장성이 확보되면 척수를 늘려갖고 상업조업을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기 때문에 시험조업 부분에서는 정부 지원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인데 아쉽게도 올해는 예산이 없고 그래서 앞으로 그 시험조업 관련된 예산을 많이 좀 늘리려고 그래요. 필요하면 용산동도 받고 용산에도 관심 갖고 있으니까. 그거든요. 저쪽 웨스트에서부터 이스트까지 막 연결돼 있으니까 엄청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은 좀 한번 사업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시험적 예산 확대하는 방안을 했고 내년부터 좀 거스럽게 우리가 많이 그런 거 해야 어장이 개척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아이디어는 많이 업계에서 도와주셔야죠. 네. 두 번째 핵기사 그 부정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뭐 다 부족하긴 한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가장 시급한 게 그 연승 쪽의 기관사, 외국인 기관사 도입 문제 부분으로는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기존의 노사간 TF도 좀 수차례 하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접점이 그러니까 이게 외국인 기관사 도입 필요성에서는 노사가 다 공감하지만 실질적으로 강론에 들어가면 외국인 기관사를 도입했을 때 인건비 절감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은 좀 국내 그 선언의 어떤 근로 조건 개선에 써야 되는데 그 범위를 어디까지 할 거냐, 해당 선박에만 할 거냐면 연승 전체 업종을 할 거냐, 뭐 그런 거 갖고 접점이 좁혀지지 않은 것 같은데 이게 기본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정부가 한번 중립적인 입장에서 한번 노사 간에 협의를 해봐라 하니까 이게 수차례 TF를 해봤지만 전혀 진전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전혀 진전이 없었고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장관님 뭐 현장 방문하면 다 그런 제안을 하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4월달부터 다시 노사 TF를 개최할 생각이고 이번에는 한번 정부가 적극적으로 한번 중재해 볼 생각이에요. 중재를 해서 뭐 약간 좀 외람된 표현이지만 노사 다 그냥 푸시해 볼 생각인데 정부가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한 발짝 양보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노사가 한 발씩 양보하는 그런 자세가 없으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막 중재해 본들 건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적극적으로 중재 푸시는 해볼 텐데 상생하는 마음으로 한 발짝 양보하는 노사 간의 그런 자세를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인권 문제 이거 참 갑갑해요. 저도 참 갑갑한데 아니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막 강제 노동시키고 뭐 그럽니까? 그런 거 아니죠. 아니 많이 개선됐죠. 실질적으로 근데 외국인 인권 하면 좀 아셔야 될 게 그 상대방 누구 폭행하고 욕설하고 이것만 인권으로 생각을 하는데 요즘에 인권의 범위가 워낙 넓어져 갖고 내국인 선언하고 외국인 선언, 임금 차별이 너무 좀 격심한 그런 부분까지. 또 생수 부분 이게 복지 문제지 무슨 인권의 문제입니까? 근데 이것도 다 인권의 복지 문제도 다 인권의 영역으로 그냥 포함시켜서 그렇게 미국이든 EU든 NGO든 뭐 국제 기구에서 그렇게 바라보니까 이게 참 난감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또 뭐 한편 이해는 합니다. 원양 산업 쪽에서 이제 이게 억울하다고 이게 실질적으로 아니 NGO가 그냥 나무 2개를 보고 이 전체 숲이 다 그렇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눈덩이 포집 방식이라고 했죠. 그 인터뷰 해갖고 그걸 막 확대 재상세시키고 실제는 그렇지 않은데 이거 막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처럼 국제사회에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씀이죠. 그래서 근데 보면은 국제사회에서는 아쉽게도 그 NGO의 말을 듣지 그게 과장된 편이라도 전혀 여러분들 의견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억울한 측면이 있는데 제가 NGO랑 만날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해요. EJF하고 국법인 어필인데 잘하는 거는 잘한다고 국제사회에 그만큼 잘하는 것은 국제사회에 잘한다고 많이 개선됐다고 얘기를 하고 또 못한 것은 질책하면 질책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잘한 거는 싹 얘기 안 하고 못한 것만 자꾸 얘기하니까 그러면 과연 원양업계에서 외국인 어떤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이 생기겠냐? 그 의지를 꺾어버리는 거지 당신들이. 잘하는 건 잘한다고 하고 못하는 건 못한다고 딱 얘기해야지. 잘하는 걸 빼고 못하는 것만 계속 얘기하면 누가 외국인 선언 인권 개선하려고 하겠느냐. 여러분들이 목표 달성에 불가능하다. 여러분들 외국인 인권을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생각한 사람인데 그것에 역행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고 뭐 고개는 끄덕끄덕 그립니다만은 어쨌거나 그래도 이 사람들의 강경한 태도는 많이 누그러진 건 사실이에요. NGO 이번에 원양 선사에서 많이 좀 양보해 주시고 또 그래갖고 또 많이 애로가 있었지만
그 외국인 인권선언 뭐 개선 추가 개선 대책도 만들었잖아요. 만들어갖고 이걸 이제 같이 그 NGO랑 같이 공동 보도 자료로 같이 냈어요. 같이.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어요. 옛날 보도자 그 외국인 인권 개선 방안 만들어갖고 할 때 그냥 NGO 빼고 그냥 정부가 이제 대책을 발표를 했죠. NGO는 뭐 끼어들지 않고 자기네들은 뭐 관여도 하지 않고 하면서 해놓으니까 이게 나중에 이제 트집 잡는 거지 이제. 정부가 만든 외국인 인권 개선 방안 뭐 제대로 이해 안 하고 있다고 계속 트집 잡는 거지. 이 대책 우리랑 협의도 없이 만들었다고 막 그러고. 근데 이번에는 다행히 이제 공동 보도자료 공동으로 어쨌거나 외견상 정부하고 업계하고 플러스 NGO랑 공동으로 만든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공동 보도자료를 냈어요. 그래서 좀 많이 좀 예전보다 강경함이 누그러졌고 또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좀 억울한 측면이 솔직히는 있겠지만 그럴수록 자주 만나야 돼요. 그럴수록 NGO랑 자주 만나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 NGO랑 아주 친하게 지내요. 물론 뭐 속이는 얘기도 뭐 경우 숨길 것도 숨기고 뭐 솔직히 그렇게 합니다만은 우리 원양협회나 원양업계도 NGO 뭐 껄끄러울 수는 있는데 자주 만나야 돼요. 자주 만나고 해야 좀 이게 좀 누그러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국제사회에서 우리 편도 들어주고 좀 그런 게 필요해요. 싫다고 껄끄럽다고 안 만나면 더 멀어지고 더 이제 우리가 많이 개선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문제 있다는 식으로 계속 이제 국제사회에 그렇게 얘기를 할 것이고. 그래서 중요한 건 홍보가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인 인권 개선 우리가 종합대책을 제가 항상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 직원들한테도 지시했지만 이 외국인 인권 개선 만들었으면 그것도 NGO랑 같이 만들었으면 이거 홍보를 잘해야 된다 이거. 그래서 이걸 영문화 작업을 하고 제 계획은 뭐냐면 앞으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게 뭐 국제수산기구든 미국이든 EU든 우리가 이만큼 개선했다라는 것을 수시적으로 국제회의 있을 때마다 그걸 이게 브리핑한다. 영어자료 딱 영문으로 딱 만들어갖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기존에 뭐 이제 홍보를 잘 우리가 개선 많이 했는데 이게 제대로 국제사회 안 올라가고 억울하게 좀 당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개선하려는 거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갖고 홍보를 하는데 NGO랑도 얘기해서 NGO라고 해서 같이 좀 하자. 니네들이 여러분들이 또 국제적 네트워크가 많으니까 NGO랑 같이 국제회의가 갖고 우리 한국이 이만큼 이번에 저기 외국인 인권 개선해갖고 종합대책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계속 공부할 생각이고요. NGO랑 같이. 그다음에 ITQ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도 이제 걱정이긴 합니다. 걱정이 왜냐면 지금은 포클랜드 어장 이제 국제선사들이 입어료 내고 대방사에다가 입어료 내고 해서 들어가는데 이걸 ITQ 하면 국제선사들이 다 쫓겨날 수 있는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은 여러 가지 제도 개선해야 될 부분이 많아요. 지금 안전펀드 같은 경우는 국제선사만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원산법 관련 규정 고쳐갖고 그걸 좀 그런 불가피한 경우도 안전펀드 지원 대상에 좀 넣어야 될 부분이 있고 그 두 번째는 그렇게 합작으로 현지화된 거죠. 그래서 거기서 들어오는 그 오징어 국내 반입한 오징어도 무관시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 이제 좀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원협하고 해수부하고 또 체납기위원회 같이 좀 모여서 좀 세부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첫 번째 지금 구체적인 동향, 그 ITQ 도입한다면 구체적으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진행상 좀 세부적으로 파악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 세부 대책을 좀 만들어서 그 다음에 그 원협은 대방사랑 협의하고 뭐 해수부는 그쪽 포클랜드 정부랑 협의하고 네, 그렇게 추진하는 제가 구상하는 말은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 뭐 여러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은데 제일 중요한 건 또 예산 확보니까 근데 이게 보면 예산을 확보하려면 세 가지가 충족이 돼야 돼요. 첫 번째 논리가 치밀해야 됩니다. 신규 예산 같은 논리가 치밀해야 되고 두 번째 해외 사례가 있으면 더욱 좋고 그 세 번째 정치력이 뒷받침돼야 돼요. 이 세 가지가 요건이 충족이 돼야 신규 예산이 확보되고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던 게 실현되려면 다 그런 다 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해수부하고 뭐 여기 정 박사님 계시지만 뭐 KMI가 서로 뭐 저기 노력해서 3위 예산 모델을 만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총알이에요. 총알은 업계에서 제공해 주셔야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 논리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뭐 막연하게 이걸 정부는 지원해 줘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어떤 논리로서는 아무래도 총알이 없잖아요. 무슨 뭐 사무들마다 기재부 설득하려면. 근데 그런 거 구체적인 치밀한 논리 같은 거는 많이 제공해 주셔야죠. 네, 그걸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아, KI가 마물 박사도 아니고 현장은 여러분. 그래서 하여튼 뭐 열심히 노력을 할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하여튼 뭐 이상으로 하여튼 뭐 많은 어려움 갖고 있는 건 뭐 이렇게 알고 있고, 하여튼 뭐 정부는 정부 역할이 있고, 뭐 연구기관 또 업계 차원에서도 많이 좀 도와주시고요. 해야 될 부분이 각자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코워크하는 게 중요하죠. 가장 중요한 게 커뮤니케이션 제대로 안 하다가 2015년 그 사단 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뭐 커뮤니케이션이 제일 중요하고, 뭐 언제든지 제 방에 놀러 오셔도 되고 차 한잔 드릴 테니까 커뮤니케이션 잘 하시죠.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18분 쓰셨습니다. 좀 뭐 중요한 이야기를 하시고 계셔가지고 그 중단 없이 쭉 하시는데 중요한 말씀들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마지막에 이제 커뮤니케이션 부분이 이제 중요한 건데 좀 자주 만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볼 때 이제 지금 원양 산업이 이제 생태계가 완전히 지금 변화하는 직전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최근에 뭐 말 보면 유명한 눈 떠보니 선진국이다 뭐 이런 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시스템들이 지금 완전히 그 대한민국 자체가 이제 급변하게 변하고 있는데 원양 산업 부분도 이제 그런 것들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식량 산업의 안보 문제 뭐 이런 건강 안보나 이런 중요성을 지금 어필이 조금 부족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가 이제 원양어업에서 법을 만들면서 산업이라는 말을 붙였지 않습니까? 산업을 붙였을 때는 이 패러다임이 완전 다른 거죠. 특히 이제 산업이 붙을 때는 그 자본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본산업으로 가야 되는 거죠. 업 자체가 아니고 우리가 이제 어차피 산업이 변해서 노동집약적인 산업을 할 수 능력이 이제 뭐 외국으로 다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으로 보내야 되는 입장이기 때는 선진국들이 전략들이 그런 거 아닙니까? 자본을 가지고 표준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그래서 기술이나 업 기술이나 경영 기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글로벌하게 이제 산업을 이끌어가야 되는 게 이제 원양산 패러다임을 이제 그렇게 전략을 좀 바꿔야 되는 그런 단계가 아닌가.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좀 그냥 원양산 발전 계획 어떤 게도 좀 이제 포함돼서 하면 아까 이제 그래서 외국인 선호를 외국에서 양성해서 쓰자 이건 당연하게 되지 않겠나. 아까 근데 노조에는 그 외국인이 이제 노조에 가입이 되고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좀 그렇죠. 그렇게 하면 좋지 않겠나. 그리고 요 내용들은 저희들이 이제 유튜브로 뭐 만들어서 영상으로 좀 공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내 얼굴 나가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실 분 계시면 미리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그 회장님 끝까지 경청을 잘 해주셨는데 한마디 해주시죠. 관심 있게 왔다 갔다 했는데 그 목소리가 제대로 안 들은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 최고 기획당 담당하는 원상 과장님이 4월달에 TF 구성한다고 얘기하신 것 같은데 박수 한번 보내줍시다. 이게 구슬이 스말이라도 깨야 이게 보물이 되거든요. 그래서 뭔가 제대로 참 추진하시겠다는 의지가 이해지는 부분인데 박수로 한번 격려. 네, 감사합니다. 장시간 우리가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크게 오랫동안 진행한 게 저도 처음인데 우리 김치건 대표님께서 자담회식으로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랬는데 지금 보니까 우리가 이 기획을 할 때 보니까 하다 보니까 참여하시는 분이 좀 많아졌습니다. 그냥
가볍게 대화식으로 하기는 조금 어려워서 그렇게 진행했다는 걸 좀 양해해 주시고. 뭐 현대해양은 이제 해양수산산업 비평지로 아까도 말씀드린 올해 한 55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어디 가도 항상 이 말미에 이 말을 드렸는데 전문지의 수준이 그 산업의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 어느 수준 뭐 전자 분야, 뭐 의료 분야, 뭐 번역 분야, 환경 분야 이런 데 보면 전문지들이 상당히 잘 합니다. 그리고 뭐 하다못해 농업 분야도 그런데 우리 이제 해양수산 분야에 이제 사실은 전문지들이 좀 약하죠. 그래서 그 부분을 저도 좀 책임감을 가지고 좀 역할을 하려고 뭐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업계의 수준을 올리는 게 또 전문지를 좀 이렇게 지원해 주시는 것도 또 하나의 그 방향이다. 그리고 세상 원양산업 발전을 위해서도 저희 현대해양 또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